그러면 이제부터는 혼인 무효 중에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의 사례인 가장혼인, 일방적 혼인신고 및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후 혼인 취소와 사실혼 해소 그리고 약혼 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혼인의 경우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요. 즉, 가장혼인의 경우에는 혼인 의사가 없어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국적 취득을 위해서 혼인을 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혼인신고가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단순히 국민학교의 교사직으로부터 면직당하지 않게 할 수단으로 호적상 부부가 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을 뿐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즉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 신고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사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무효이고 이 혼인신고에는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을 적출자로 호적부에 등재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혼인신고에 혼인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 후 다른 일방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무효인 혼인도 유효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혼인신고 후에 혼인의 실체는 없지만 몇 차례의 육체관계만으로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고 이 여자가 원고의 처로서 모든 역할을 다 해온 반면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과 거의 내왕이 없고 원고와도 부정기적으로 만났을 뿐인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 혼인신고 사실을 안 직후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호적에 기재가 되어서 그 시정이 어렵게 되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혼에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악연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여서 원고는 피고와 육체적 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다음날 이혼을 거부하면서 이 동침에 의해 아들을 출산하여서 이 아들을 원고의 호적에 출생신고하였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이었는데요. 이 혼인신고 후 혼인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서 그 후 몇 차례의 육체관계로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로써 곧 무효인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혼과 관련된 것입니다. 혼인의 합의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혼 성립 당시에 당사자 쌍방에게 존재했던 혼인의 의사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다고 추정되기 때문이죠. 판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혼인신고 당시에는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해도 그 후에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이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계속했다고 하면 이 혼인신고는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1980년 6월 24일에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후에도 당시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원고가 1982년 4월경에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자 헤어졌는데요. 그 후에 피고가 같은 해 11월 말에 다시 이 원고의 아파트로 들어가서 원고와 동거생활을 해오다가 1983년 3월 19일 혼인신고를 마치고서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알렸고 원고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피고와 이 아파트에서 같이 살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유아원 행사에도 참석하고 피고와 함께 친척들과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개업할 때 개업 준비를 하는 등
원고와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에 원고가 1985년 초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원고의 아파트에 살면서 1987년 1월 29일 원고의 부가 사망하자 맏며느리로서 이 아파트에서 장례를 치렀고 원고는 1987년 2월경에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이 아파트로 들어와 살면서 피고와 함께 교회에 나가고 피고의 친정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원장직을 맡아 운영을 했는데 1990년 11월경에 이 병원의 간호사와 사귀게 되어서 이 간호사와 함께 강릉시로 가서 동거 생활을 하면서 그들 사이에 자식까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혼인신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인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도 피고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서도 이와 같이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함으로써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사자 일방이 명백하게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일방이 혼자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혹은 당사자 쌍방이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한 이후에 그 중에 일방이 독단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이 혼인신고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아이가 둘이 있는 이혼남으로 상당한 재력가였고 중매를 통해 을을 소개받았습니다. 을의 어머니는 갑이 재력가라고 생각해서 을에게 결혼을 권했고요. 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신혼여행에서 을이 갑에게 자신 가족들의 생계보장 등을 요청하고 갑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지요. 이 신혼여행 후에도 을의 어머니가 수시로 갑에게 전화를 해서 갑이 운영하던 꽃매장 운영권 등을 요구하자 갑은 을이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달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집을 나온 후에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증인으로 해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했는데 갑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혼인이 유효하려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면서 을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보상을 받을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을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결혼 파탄의 책임은 가족의 생계보장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한 갑과 다투다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을에게 있다면서 을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외에도 당사자 간에 8촌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데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에는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그 혼인이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사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혼인이 무효로 판단이 되면 상속 등 권리 변동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요. 간혹 나이 어린 연인들이 경솔하게 혼인에 합의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인이 파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혹은 그 부모들이 당사자의 일방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서명을 위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서 혼인 무효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해주지는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형사재판 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혼인을 무효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